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 중 하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신경이 마모되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도중 긴장을 하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기가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상쾌한 기분까지 듭니다. 그래서 선수가 느꼈던 긴장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온 힘을 다하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앞날을 불안해하고 사소한 일에 안달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나쁜 긴장이 쌓이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현대사회의 시간은 점점 세분화되었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사회에서 소외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깐 멍하니 넋놓고 있어도 예전에는 살아갈 수 있었지만 요즘 같은 때 그랬다가는 직장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절망하거나 자살에까지 치닫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제대로 해소해야만 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자의식에 가행된 탓에 삶의 목표를 그만큼 더 크게 세우다 보니 초래된 것입니다. 개성 있게 산다 혹은 개성을 가진다 라는 말은 사람을 지탱해주는 한편 불안감을 부추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성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개성 있게 살기 위해 자신을 구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신과 같은 절대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인간들끼리 서로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상호 인정의 상대는 주위의 동료나 인터넷 상의 지인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의 개성을 인정해 줄 상대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녀들에게서 현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신전의 입구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구절을 본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야말로 일생을 바쳐 이루어야 할 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부유층 젊은이들에게 토론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 달리 아는 채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지의 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의는 모른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무지의 지를 적용해 보자면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나 할 수 없는 일을 알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민을 해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배워보고자 이것저것 방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확실하다 라는 답에 이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존재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 역시 인간은 생각을 하기에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우주에 대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주가 인간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힘을 인간의 존재로 근거로 삼는 것은 데카르트와 파스칼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기에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의식할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은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충분히 생각한 것이고 그 시점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하는 단호함이 있다면 후회도 불안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확실히 자각할 수 없어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때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때는 취미나 특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취미나 특기는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줄 겁니다. 설령 서툴어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아무래도 흥이 나지 않기 마련인데 좋아하는 일을 할 때면 들어오는 스위치 같은 게 있어서 그 스위치가 켜지면 갑자기 생기가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힘이 발휘되고 있다는 실감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 특기를 만들고 솜씨를 연마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간 자체가 충실해집니다. 특기를 갈고 닦으면 정신이 안정이 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며 직장에서 업무 능력도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취미가 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생활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 확실히 물질적으로 충족되어 있으며 대체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깊이 없는 정보들에 휩쓸려서 자신이 단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 매달리기 쉬운 것이 바로 돈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조건 돈을 모아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정감을 얻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확실히 사람이 차분해지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에 확실히 뿌리를 내린 다음 나는 왜 살아가는지 깊이의 차원에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를 하고 일을 하거나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현재의 풍경이 반드시 바뀔 겁니다. 잔뜩 구름 낀 느낌이었다면 맑게 갠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단하게 살 것이다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돌아본 다음 단단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해 보셔요. 여기까지 쑥이 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